6월 중순인데도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첫 장마가 시작된 제주에는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올해 여름 얼마나 더 더워질지 또 비는 얼마나 내릴지 기상학자인 김해동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를 화상으로 연결해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가만히 있어도 덥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날씨인데 어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5.8도를 기록을 했고요. 이게 이제 75년 만에 6월 중순에서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년보다 이르게 불볕더위가 시작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예, 금년 이제 5월부터도 상당히 날이 더웠었는데요. 네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많이 덥다고 얘기하지만 어쩌면 우리나라는 좀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한 10여 도 이상 높은 매우 뜨거운 그 고온의 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 작년 3월부터 시작되었던 엘니뇨가 지난 연말로 사라지는 그 두 번째 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래 여러 가지 이 조건에서 고온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졌고요. 예, 그리고 예. 거기에다가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해양에 많은 열이 축적이 되어 왔는데 그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금년의 전 지구적인 아주 극단적인 고온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런 원인 때문에 예년보다 이르게 불볕더위가 시작됐는데 그러면 6월이 이렇게 더운데 7, 8월은 얼마나 더 더울까? 이런 거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얼마나 더 더워질까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더위라고 하는 것은 장마가 끝나고부터 이제 그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낮에는 한 30, 한 8, 9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 고온이 되고, 야간이 되어도 열대야가 계속 이어지는 이런 게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것은 장마가 끝난 이후부터이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은 장마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런 고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장마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 초고온 현상, 이게 상당히 우려되는 바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가장 더웠던 해는 2018년인데, 2018년의 경우에는 그래도 더위가 그렇게 길게 가지 않고 9월 초 정도에서 끝났는데, 어쩌면 올해 더위는 1994년처럼 길게 가는 그 늦더위까지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그런 그 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단순히 이제 기온만 높아진 게 아니라 기상학적으로 우리나라가 겨울에서 여름 중심으로 바뀌어서 여름이 길어졌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데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여름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겨울이 상당히 길고, 여름이 오히려 짧은 그런 겨울 중심이었습니다. 예, 예. 근데 우리가 사계절을 구분할 때, 일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인 날을 여름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루 중에 온도가 낮에 가장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한 25도 정도, 그러니까 낮 온도가 한 25도 정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일교차 현상을 인해 가지고 새벽에 는 그보다 10도, 15도 이 정도가 되면은 일 평균 기온이 20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낮에 일최고 온도가 한 25도 이상이 쭉 이어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 여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음, 그렇게 뛰면 우리나라는 이미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에도 보면 11월 중순에 29도, 30도 가까이 되는 날이 이어졌고, 예, 그래서 예. 11월 중하순이 되어도 사람들이 반팔을 입고 다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4월에서 11월까지가 이미 여름이 되었다 이렇게 해도 그렇게 과장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더위와의 싸움이 격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쿠웨이트의 기온은 50도까지 치솟았고요. 또 이집트의 기온은 이달 초에 이미 51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이제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 이상화라고 불러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구촌의 날씨를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요즘 그전 세계 곳곳에서 폭염이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 것이 외신을 타려고 하면은 40도 초반으로도 안 되고 40도 중후반
그리고 50대 초반 정도의 온도가 되어야 해외의 뉴스에 탈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그 온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러한 현상이 금년뿐만이 아니고 최근 수년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그 유엔 사무총장님이 글로벌 워밍 시대에는 이제 지났고 글로벌 보일링 시대다. 그 지구가 펄펄 끓는 시대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기후위기 문제를 관장하는 국제기구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매우 덥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장래 일상화될 아주 초고온 사회의 를 갖다가 이제 그냥 맛을 좀 보고 있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엘니뇨 현상이 올해 여름 소멸하고 하반기 중에 라니냐 현상이 나타나면서요. 이 여파로 이번 여름에는 돌발적이고 특이한 양상의 태풍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혹시 조금 좀 안 들리는데 다시 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라니냐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번 여름에는 다른 때와 다르게 상당히 좀 돌발적이고 특이한 양상의 태풍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영향을 크게 끼칠 수 있는 태풍의 발생 지역이 예, 주로 예. 필리핀 앞바다 주변의 그 열대 태평양 서부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엘니뇨 시기에는 이쪽에 수온이 낮은데 엘니뇨가 해소되기 시작하면은 이쪽에 수온이 상당히 높게 그렇게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보면은 아직까지 태풍이 하나밖에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엘니뇨가 해소가 되면서 인도양의 수온이 높아졌고 그 인도양에서 대류 현상으로 상승한 공기가 필리핀 앞바다 쪽으로 침강을 하면서 그쪽에 태풍이 만들어지는 지역이 모기압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태풍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데 이게 7월까지는 태풍 발생이 거의 없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렇지만 8월 이후가 되면은 태풍이 예년에 비해서 폭발적으로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엘니뇨 끝나고 나서 앞으로 가을을 전망을 해보면 이게 라니냐로 다시 넘어갈 가능성이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라니냐로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 태풍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서부 태평양 쪽에 수온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여름을 지배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은 더욱 강화가 됩니다. 즉, 예, 예. 그래서 태풍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 올라오는 쪽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서쪽 가장자리 쪽이 되기 때문에 까딱하면은 이번 가을에 태풍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그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길을 틀 가능성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이른 더위의 원인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올해가 이제 엘니뇨 정착 후 2년째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좀 주위에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 그 목소리가 조금 잘 안 들리고 예, 예.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은 교수님 목소리가 들리는지요? 예. 예, 지금 예, 제 목소리가 괜찮습니다. 예. 들립니까? 예. 예,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그 이상기후 원인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올해가 이제 엘니뇨 정착 후 2년째다 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네네.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주위에서 보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 이 부분을 질문 드려가 봤습니다. 그 엘니뇨 두 번째 해에 왜 이런 예, 현상이 예. 나타나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엘니뇨가 형성되었다가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은 네. 엘니뇨 해에는 그 적도 태평양상에 그 수온이 동쪽으로 고수온이 치우쳐 있습니다. 근데 엘니뇨가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은 동쪽으로 치우쳐 있던 고수온이 전 세계 해양 쪽으로 쭉 퍼져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전 세계 해양이 같이 고온이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 기후 현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예. 어젯밤부터 제주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 대부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는데 장마 시작부터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올여름 비 걱정도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지금 예. 얘기가 좀 잘 안 들려가지고. 지금도 잘 안 들리십니까? 예, 예.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천천히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여름 이제 지금 현재 제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제주도 쪽은. 예. 그래서 이렇게 장마의 시작부터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올여름 비 예. 걱정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이 아, 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요즘 장마가 보면은 과거에는 남쪽 해상으로부터 장마 전선이 서서히 북상을 하면서 넓은 지역, 광역에 걸쳐 가지고 장기간에 비가 내리는 그런 특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요즘 장마의 경우에는 남쪽 해상에서 올라오지 않고 계속 이게 주체를 하다가 갑자기 이 북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장마 전선이 올라옴에 따라 가지고 넓은 영역에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매우 좁은 지역에 한정돼서 폭발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던데요. 예. 그런 폭우를 갖다가 선상 강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금년의 경우에는 그런 현상들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현상들은 뭐 한두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니고 이 기후위기 현상으로 나타난 특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가 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들은 더욱더 심각해져 갈 것이다. 그래서 이 장마 시기가 되면은 장마 전선으로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예. 좁은 지역에서 큰 폭우 재산 피해가 나는 인명 피해가 나는 이런 것들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참, 이렇게 잘 좀 안 들리는 여건 속에서도 인터뷰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기상학자인 김해동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와 함께 올여름 날씨를 좀 전망해 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